호치민시 관광객 난리. 질서 없는 시장과 한 사람의 여행객이 도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 한국에서 배운 충격적인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리안 실버윈드예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국제관광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베트남 시골 출신이고 제 업무는 전 세계에서 오신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 도시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오토바이 소리,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친근한 대화 소리가 가득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이 에너지가 참 좋았지만 가끔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도시는 고유의 매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빌릴 필요가 없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은 너무 엄격하고 그들의 규칙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했었어요. 당시 저는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방식이 자연스럽고 활기차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가면 우리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깨질까봐 걱정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제가 좋아하는 길가 카페에서 바나미와 뜨거운 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지역 상인분들이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분께서는 한국인들은 참 예의 바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그들은 항상 줄을 잘 서고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듣다가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멀고 엄격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혹시 한국의 삶의 방식에도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고 동영상들을 보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공공장소를 존중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붐비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 속에서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행동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각자가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는 조직사회 같았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우리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제 자신에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볼수록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깨끗하고 밝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선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친절한 제스처를 상상했어요. 그렇게 저는 호치민시도 방문객과 현지인이 함께 질서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분주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이 웃으며 흥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공동체와 존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약간의 한국식 질서가 더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도시가 활기차면서도 질서 있게 변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오후 저는 팀원들과 만나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의를 했어요. 몇몇 방문객들이 약간의 혼란을 야기했고 현지 사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그러던 중 한 동료께서 한국 관광객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주변을 잘 돌봐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분들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자세히 듣고 한국 관광객들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질서 시스템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생활에서의 존중과 친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설렘과 희망이 섞인 변화가 일어났고 저는 호치민시가 고유의 매력과 한국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직접 배워보고자 하는 모험이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열고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온화한 질서와 따뜻한 정신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하여 그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꼭 가져오리라고 결심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 도시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믿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호치민시에서 일하면서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진짜 문제를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분주한 아침, 저는 제 사무실 근처의 한 인기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한가운데에 서게 됐어요. 해가 높이 떠 있었고 거리 음식과 신선한 과일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어요. 회의에 가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장의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작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크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몇몇 관광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줄이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 상인분, 빈 씨께서 평소 질서 있게 줄을 서던 모습과 달리 어떤 관광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며 음식 부스에서 무료 간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빈 씨께 다가가서 부드러운 어조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빈 씨는 한숨을 깊게 쉬며 달이안, 이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줄도 서지 않고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보통 친절한 얼굴들로 가득한데 오늘은 완전 혼란스럽네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고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직접 상황을 살펴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 무리가 크게 웃고 떠들며 샘플 음식을 가져가고 감사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평소 단골 손님들에게 판매할 음식이 줄어들었어요. 그 혼란은 금세 퍼져나갔고 다른 상인들도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게 주인께서 저희는 매일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깔끔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이 관광객들은 저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어요. 방문객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목격한 행동은 우리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우리 도시가 따뜻하고 활기찬 문화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혼란이 그 이미지를 해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 회의 중에 이 주제가 언급되었어요. 동료분들께서 이런 문제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중 린 씨께서 저희는 한국 관광객처럼 우리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많은 관광객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의 바르게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잖아요. 어쩌면 그분들의 모범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불씨를 켜주었어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문득 다시 떠올랐고 만약 일부 방문객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팀원들에게 나누었어요. 오늘 너무 많은 혼란을 목격했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도 들었어요. 그분들은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며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시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모범을 우리 관광 경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료분들이 동의해 주시길 바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많은 팀원들이 좋은 매너와 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명확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줄 서기에 대한 공지 방송을 하고 관광객들의 예의를 축하하는 작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해결책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목격한 혼란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조금의 이해와 협력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특히 한국에서 보인 그 훌륭한 예절과 배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긍정적인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날 사무실을 떠나면서 다시 시장을 지나갔어요. 혼란은 다소 가라앉은 듯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좋은 본보기에서 배워서 시장과 도시가 다시 질서 있고 따뜻해지길 희망했어요. 그날 시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소리로 싸우고 신경 쓰지 않는 관광객들, 그리고 현지 상인분들의 좌절감이 모든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며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계속 말하니까 왜 그런지 직접 이해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한국 관광 문화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가게 주인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승객들이 지정된 곳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탑승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 없이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 호치민시에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습관을 따른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배울수록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방식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고 출근했어요. 아침 회의 시간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관광객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연구해 봤는데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동료 린 씨께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한국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들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규칙만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에 관한 거예요. 만약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 우리 거리, 그리고 공공장소를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도시가 모두에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그러자 방안이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때 우리 상사인 응우옌 씨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다리안 씨.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직접 체험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관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공공장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며 활기차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을 이해해야 해요. 만약 그분들의 아이디어 중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에게 들여올 수 있다면 호치민시의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응우옌 씨께서는 탁자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번 달 말 다리안 씨와 몇몇 팀원들을 서울로 보내는 것을 승인하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제가 정말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한때 너무 엄격하고 굳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제게 큰 영감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호기심, 설렘,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까지도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은 모든 것을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고 여행의 모든 순간이 새롭고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레 가방을 챙기면서 여권, 작은 노트,
그리고 제가 볼 모든 흥미로운 것들을 담아갈 카메라도 잘 챙겼어요. 가방을 닫을 때쯤 제 심장은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두근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분주한 여행객들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수다를 떨고 웃으며 각자의 게이트로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좌석을 찾아 앉았고 긴 비행을 준비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관한 기사에서 읽은 깔끔한 거리와 반짝이는 건물들을 상상했어요. 호치민시와는 얼마나 다를지, 사람들과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약 5시간의 비행 시간 후 드디어 서울에 착륙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늘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반겨주었어요. 신선한 공기 냄새와 햇빛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의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지하철역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깨끗한지에 대해 미리 읽어봤거든요. 역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조용하고 깔끔해서 놀라웠어요. 승객들이 플랫폼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기차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안내 방송도 명확하고 공손하게 들렸고 모든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소란 없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은 현대적이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창밖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저녁이 되어 밝은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사람이 많은 열차 안에서도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성수동이라는 인기 있는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다채로운 카페, 갤러리, 작은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볼거리와 소리를 만끽했어요. 건물들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미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보도 위에서 소규모 친구 모임들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분주한 공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천천히 산책하고 계셨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 무리의 10대들이 댄스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동작은 부드럽고 리허설한 듯 정교했으며 모두가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곳의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이태원이라는 또 다른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화려한 불빛과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로 활기찼어요. 비록 사람이 많아 북적거렸지만 그 속에서도 존중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길을 찾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친절한 분께서 멈춰서서 웃으며 완벽한 영어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저를 집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속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질서와 존중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도시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게 되었어요. 만난 모든 분들의 친절과 배려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호치민시로 가져와 우리 도시를 모두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그날의 모든 세세한 순간들을 적었어요. 밝은 색채,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차분하고 존중이 넘치는 분위기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이 멋진 경험들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집으로 돌아가 변화를 이끌어낼 영감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어떤 교훈들을 더 배울지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한국을 탐방한 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너무 엄격해서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곳의 방식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인내심 있게 줄을 서고 서로 도와주며 낯선 이에게도 언제나 웃음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한 팀처럼 따뜻하게 어울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배려심 있게 느껴졌어요. 어느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며칠 동안 적어둔 노트를 다시 읽었어요. 깨끗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의 질서 있는 줄서기, 그리고 거리에서 보여진 친절한 제스처들을 기록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분주한 길에서 한 노인을 도와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본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저에게 아마도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는 호치민시의 동료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조직적이면서도 친절하시더라고요. 규칙이 있어도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전했어요. 동료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몇 분은 미소까지 지으셨어요. 그들은 제가 본 것과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공원을 거닐다가 저는 전통 한국 간식을 파는 친절한 노점상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떡볶이를 한 입 맛보라고 권해주셨어요. 떡볶이를 맛보자 입안 가득히 맛있는 풍미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묵, 튀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길거리 음식이지만 위생 상태가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동안 좋은 음식과 올바른 예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의 소박한 친절은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어요. 작은 예절 하나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배려와 따뜻함을 더해준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녁이 되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옥상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제 자신과 한국을 바라보던 제 시각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옛 생각에 매달려서 멋진 것을 쉽게 외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의 엄격함이 통제라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존중임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정신을 호치민시에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다는 계획이 생겼어요. 저는 모두가 에너지와 질서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노트에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역 관광 가이드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문객들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상기시켜주는 공공 안내 방송,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를 함께 축하하는 축제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이 계획들을 팀과 공유하고 우리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생각에 정말 신이 났어요. 또 다른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마음의 변화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의심하던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여행이 제게 영원히 변화를 안겨주었고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호치민시로 돌아오니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관광청에 도착할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노트북에는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어요. 동료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도시를 바꾸기 시작할 날이 기다려졌어요. 돌아온 첫날,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공공장소를 존중하는 방식, 지하철에서의 질서, 그리고 낯선 이들 사이의 작은 친절 행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모두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귀 기울였어요. 깔끔하게 서 있는 줄, 명확한 안내 방송, 그리고 차분한 태도가 도시를 원활하게 운영되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서울에서 만난 웃는 얼굴들, 떡볶이를 나눠주신 노점상의 따뜻한 인사도 기억났어요. 제 목소리는 설렘과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자 동료 린 씨께서 손을 들며 다리안 씨,
이런 아이디어들을 호치민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관광 가이드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런 존중하는 습관을 방문객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우리 문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과 한국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제안드렸어요. 그 아이디어에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고 모두가 우리 도시만의 활기찬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더욱 깔끔하고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 주말, 저는 몇몇 팀원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분주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다채로운 노점들을 둘러보며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여기 상인분들이 가게를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보세요. 만약 관광객들이 한국처럼 이 공간을 소중하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며 명확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단한 안내 방송을 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어요. 상인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눈에서도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그분들께서는 약간의 노력으로 예전의 존중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 후 저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상인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최근의 혼란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들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마주친 작은 예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단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방문객들이 존중과 친절을 보여주면 모두가 혜택을 받게 돼요. 우리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잘 정돈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더니 지도자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신나는 순간 중 하나는 호치민시에서 한국 우정의 날 행사가 발표된 것이었어요.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전통을 교류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하루를 기획했어요. 축제에서는 맛있는 한국 간식과 전통 베트남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게임, 댄스 공연, 그리고 두 문화가 어떻게 공공장소를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지에 관한 작은 전시도 열렸어요. 그 행사장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고 저는 협력의 정신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인기 있는 장소에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 지역 상인분들께서도 혼란에 대한 불평이 줄었다고 전해주셨어요. 공동체는 상호 존중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작은 발걸음들이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기억들을 적으며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제 인생과 우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친절과 존중을 베풀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 새로운 길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무척 기대가 돼요.